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100명이 넘게 늘어 200명을 돌파했습니다.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자 신천지 측이 모임 자제령을 내렸지만 사흘 전에도 서울 잠실에서 밤늦게까지 호교 활동을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 노인복지관이 또 다른 집단 감염 장소로 떠올랐습니다. 29번 환자를 비롯해 총 4명이 노인복지관에서 식사했고 이들을 전후로 5차 감염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어제 제주 해군기지의 병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은 충북 증평의 육군 장교와 계룡대에서 근무하는 공군 장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단생활 특성상 전염 속도가 빠를 수 있어 군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대만은 한국을 전염병 여행 경보 지역으로 지정했고 베트남 항공은 한국행 항공편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오늘 오전 부산에서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2층 단독주택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뚝이 터진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루 사이에 무려 10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 수는 200명을 크게 넘었습니다. 오늘 새로 경남과 충남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확진자가 없는 지역은 이제 강원과 대전, 울산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국이 코로나19 영향권에 들어간 상황, 먼저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104명이던 코로나19 확진자가 204명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만에 100명이나 급증한 겁니다. 영남권 첫 사례인 31번 환자가 등장한 이후 대구 환자는 사흘 만에 100명을 넘었습니다. 첫 사망자가 나온 청도를 포함한 경북도 26명에 이릅니다. 서울과 경기, 충북과 전북, 광주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청정 지역으로 유지되어 온 경남과 충남, 제주도 뚫렸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100명 중 85명은 31번 환자가 다닌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돼 있습니다.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면서 세계 3위라는 불명예를 유지했고 2위와의 간극을 좁히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하면서 정부도 방역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정체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전파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으로서 참 대처하기 힘든 그런 질환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가벼운 감기 환자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호흡기 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렇게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은 신천지 대구교회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오늘 추가된 100여 명 중 80여 명이 이 교회와 관련된 이들입니다. 이들은 다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 전국이 초비상인데요.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겁니다. 이어서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곳은 대구입니다. 특히 추가 확진자의 85%는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돼 있습니다. 문제는 확진자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남과 경북, 광주 확진자는 최근 31번 환자가 다닌 신천지 대구교회에 들렀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북 증평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육군 장교는 휴가 때 만난 여자친구가 신천지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대구 방문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 김포에 사는 부부는 31번 환자가 방문한 대구 퀸벨 웨딩홀을 찾았다 감염됐고 전북 확진자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대구를 여행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본격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차 명당 1,001명은 이미 조치를 어저께 그저께 했고요. 2차로 받은 한 3,500여 명 명단도 오늘 계속 전화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까지 조사한 사람 중 544명이 유사 증상이 있다고 밝혔고 344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첫 번째 사망자를 포함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한 명이 추가돼 이 병원에서만 지금까지 16명이 감염됐습니다. 첫 번째 감염원을 밝혀내야 되는데 방역당국은 최근 이 병원에서 신천지 총회장의 가족 장례식이 열린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 중국 교인이 왔는지도 관심입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나갑니다. 구급대원들은 주변에 연신 소독약을 뿌립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600여 명이 격리된 청도 대남병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입니다. 아직 집단 감염의 원인은 오리무중인 가운데 병원 내 장례식장이 감염의 진원지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대남병원 장례식장 입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데요.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이곳에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친형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사람 이름하고 모이지는 그때 배 이후에 있었다. 그 사람 가족이라 하더라. 신천지가 중국에서도 활동하는 만큼 중국 지회 교인들이 장례식에 참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31번 환자는 이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진행 중이던 지난 1일 오후 장례식장에서 5km 떨어진 대형 찜질방을 다녀갔습니다. 또 신천지 교인들은 정기적으로 대남병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신천지 교인은 물론 중국인 간병인이 감염원일 가능성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청도 대남병원이 더 주목받는 건 이 병원 간호사가 4명이나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이 집단으로 감염됐던 메르스 사태, 그때 악몽도 떠오르는데요. 의료진 감염은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 삽시간에 퍼뜨릴 수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소식은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 16명 중 4명이 정신병동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료진이 집단 감염된 겁니다. 어제 오후 대구 가톨릭대학교 호흡기내과의 간호사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간호사는 그제 야간 근무를 끝낸 뒤 두통과 고열 증상을 보여 독감 검사를 받았습니다. 음성 반응이 나오자 스스로 코로나19 검사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확진 판정이 나오자 뒤늦게 병원 측에 신천지 교인임을 밝혔습니다. 이 병원 간호사가 확진자로 드러나면서 근무했던 병동과 응급실이 폐쇄됐습니다. 해외여행 이력이나 확진자 접촉 이력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인근 W병원에서는 지난 17일 영상 촬영 방사선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보은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도 감염자로 판명돼 외래 진료가 중단됐습니다. 보은병원 측은 의료진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니는 직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이 좁은 공간에 뒤섞이는 특성상 감염의 폭발력도 그만큼 큽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평택 성모병원과 삼성 서울병원에서 무더기 감염이 발생했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인구 4만 명의 작은 도시 청도는 초비상입니다. 이 병원의 특이한 구조 탓에 더 걱정인데요. 보건소와 요양병원까지 여러 시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병원 안팎에서 서로 전염되기가 쉽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확진자 16명은 모두 4층 정신과 폐쇄병동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입니다. 폐쇄병동 안에서 집단 감염이 이뤄진 겁니다. 정신과 환자의 경우 증상이 있어도 빨리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곳 정신과 폐쇄병동은 1인실 없이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구조라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마 그 안에서는 상당한 그런 환자나 의료진들의 접촉이 많이 있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신병동 옆 시설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 지붕 아래 정신병원부터 보건소까지 연결돼 있다 보니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1988년 문을 연 대남병원은 군림요양병원, 보건소, 노인보호시설과 연결돼 있습니다. 사실상 한 건물로 별다른 통제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내장상에 다 연결돼서 표시가 돼 있습니다. 통로라지만 그냥 붙어 있으니까 쭉쭉 다니고 이런 거 같더라고요. 정신과 병동에 있던 113명은 물론 보건소 직원과 요양병원 환자까지 615명이 한 공간에 있었던 겁니다.
특히 고령의 만성 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은 감염병 취약지대입니다. 또 파악되지 않은 보건소와 다른 시설 방문객까지 합치면 접촉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 인구 4만 명의 농촌도시 전체가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전국적으로 신천지 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퍼져나간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교단에서도 자체적으로 예배와 모임을 금지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침이 내려진 당일 서울 잠실에서 은밀히 포교 활동이 진행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저녁 10시 30분, 건물 7층에만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서울 잠실에 있는 이곳은 신천지 전도 장소로 지목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그냥 여기 백달에서 200달에 사람 나와. 저녁 11시쯤 건물 밖으로 하나둘씩 사람들이 나옵니다. 국사비 6만 원, 무료 성경 공부, 사일이 신천지입니다. 왜 종교 사기 집단에 섞어 삽니까?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은 자신의 딸이 5년 전 신천지 신도가 된 뒤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이모 씨입니다. 신천지 측은 지난 18일 오전 코로나19 때문에 자체적인 모임 금지령을 공개적으로 내렸고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이날 밤 직접 확인하러 가보니 전도 활동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진짜 수업을 안 하나 제가 저녁 때 가본 거죠. 인원수가 30명 정도인데 15명은 신천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 나머지 15명은 새로운 교육생이에요. 18일 이후에도 사람들이 왔어요. 18일 때도. 그러나지. 사실 확인을 위해 찾아갔지만 명패도 걸려있지 않고 문을 두드려도 답이 없었습니다. 제보자 이 씨는 지침 당일 이런 모임이 다른 전국 어딘가에서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교육센터가 몇 회예요. 다른 센터에서 다 따라주겠죠. 걔네들은 일사불란하게 명령에 딱 독점을 다치기 때문에.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오늘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도 신천지에 집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까지 내렸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신천지 교회 곳곳에서 소독 작업이 한창입니다. 서울시가 오늘부로 신천지 교회를 폐쇄 조치하고 방역에 나선 겁니다.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 교회 예배라든지 집회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안전이 확인돼 정상적인 예배가 가능해질 때까지 신천지 교회 4곳을 모두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총회본부가 있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내 17곳의 신천지 교회를 폐쇄하고 모든 집회와 봉사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신천지 교회입니다. 이렇게 문을 잠가놓고 신도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알려지지 않은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해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소규모 모임 장소까지 찾아내 방역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신천지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 시설 봉쇄와 같은 행정명령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이어지는 광주시도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5개 구청별로 1:1 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교단을 이끄는 이만희 총회장이 처음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자고 신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데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신천지가 중국 우한에 사무실을 뒀던 사실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신천지 신도만 쓰는 애플리케이션 화면입니다. 이만희 총회장 명의의 공지글이 떴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병마 사건으로 부르며 신천지가 급성장하는 걸 저지하려는 마귀의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욱더 굳게 믿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당국의 지시에 협조해 당분간 오프라인 모임을 피하되 전도와 교육은 통신을 통해 계속하자고 말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제가 예배 전혀 못 드리고요. 교회 나오지 말고 각자 처소에서 소독 잘하고
수요일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인 31번 환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 날입니다. 이후 총 회장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 교회 측이 중국 우한에 사무실을 두고 포교 활동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신천지 측은 작년에 이미 폐쇄했다고 주장하지만 보건당국은 집단 감염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후베이성이나 이런 데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신천지 측은 홈페이지에서 중국 우한 사무실 관련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이번엔 확진자가 20명을 넘은 서울 소식입니다. 종로에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나왔는데 미스테리가 풀렸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함께 식사를 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감염된 겁니다. 감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우현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살던 82살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16일. 함께 사는 아내도 감염됐습니다. 노부부는 나란히 29번과 30번 환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는 깜깜이었습니다. 앞선 환자들과 접촉하지도 않았고 해외여행 이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스터리로 남을 뻔한 감염 경로는 83번 환자의 등장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식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곳에는 56번과 136번 환자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한 번 식사하신 게 아니라 거의 3일 정도를 계속 같이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83번 환자는 숭인동 29번 환자를 포함해 3명에게 감염시켰고 이들이 각각 배우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당국은 83번 환자가 종로구 명륜교회에서 6번 환자와 같은 시간에 예배를 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6번 환자는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의 한일관에서 중국을 다녀온 3번 환자와 식사를 하면서 감염됐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일관과 명륜교회, 노인복지관을 거쳐 가족에게 전파된 5차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뒤늦게 집단 감염 장소로 확인된 노인복지관은 지난 1일부터 휴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 곳곳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서울시가 광화문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범국민투쟁본부는 주말에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 성모병원 본관과 응급실이 모두 폐쇄됐습니다. 이 병원에서 환자 이송 업무를 하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환자분들을 병동과 이제 그 검사부서 등 특수부서로 이송하는 역할을 하는 직원이고요. 모든 병동이 다 지금 환자가 거쳐가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확진자는 발열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환자 207명을 이송했습니다. 환자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서울에선 오늘 하루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환자는 모두 21명이 됐습니다. 특히 종로구를 중심으로 노인 확진자가 늘면서 탑골공원이 폐쇄됐습니다. 서울시는 3,600개의 복지시설도 무기한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곳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서울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발표에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범국민투쟁본부는 이번 주말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선 광화문 집회를 막을 강제 해상권이 없어 집회를 어떻게 제지할지는 의문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해군에 이어 육군, 공군까지 6해 공군이 모두 코로나19에 뚫렸습니다. 현재 군에서 격리된 사람은 모두 740여 명이고 내일부터 모든 장병들의 휴가와 외박, 외출, 면회도 금지합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군도 코로나19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제주 해군부대 병사에 이어 오늘 충남 계룡대 공군 중위와 충북 증평의 특전사 대위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6회 공군 확진자 3명은 최근 일주일 사이 대구를 다녀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군 중위는 근무지가 대구인데 지난 17일부터 어학병 시험 출제를 위해 계룡대 공군 기상대에 파견됐습니다. 19일 고열이 발생해 다음 날 보건소 검사를 받았는데 이 기간 육해공군 지휘부가 있는 계룡대를 드나들며 인근 식당 8곳을 이용했습니다. 직간접 접촉자는 80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 대위는 지난 16일 대구에서 신천지 교인인 여자친구를 만난 뒤 그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20일부터 고열 증세를 보여 보건소를 찾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오늘 새벽 국군 수도병원에 격리됐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5명이고 부대 전체가 통제됐습니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해군 병사는 13일부터 18일까지 집인 대구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군은 지난 10일부터 대구 경북 지역으로 휴가나 외출, 외박을 나간 장병의 전수조사에 들어갔는데 수천 명에 달해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대구와 청도 거주자의 입영도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연기됐습니다. 국방부는 내일부터 전국 모든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 외박과 면회를 금지해 외부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윤입니다. 가장 먼저 확진자가 나온 제주 해군부대는 감염 비상 상태입니다. 확진자가 부대에 복귀한 뒤 이틀 있다가 격리 조치됐는데 취사병이라서 3번이나 음식을 만들고 배식까지 했습니다. 성시온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해군 병사가 다녀간 동선을 조사해 접촉자를 격리하고 방역했습니다. 확진자 이동 동선에 있던 택시와 편의점에 대해서도 휴업 및 소독과 자가격리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대 안입니다. 이 병사는 18일 밤 복귀한 뒤 20일 저녁 병원에 이송되기까지 꼬박 이틀 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18일 대구 31번 환자를 시작으로 다음 날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지만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특히 이 병사는 취사병으로 최소 3차례 음식을 만들고 배식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전 부대원들과 접촉한 셈입니다. 음식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빨리 바이러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전파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또 오히려 배식을 하면서 전파의 가능성이 더 높지. 지금 해당 부대는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해병대가 대신 경계 근무를 서는 등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해군은 밀접 접촉자 30여 명을 격리하고 상태를 정밀 관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워낙 많은 검사 대상자가 몰리다 보니 선별진료소는 마비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배우미 기자, 선별진료소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환자가 몰리고 있는 겁니까? 네,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검사를 받아야 할 의심 환자들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들을 검사해야 할 선별진료소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인데요. 일부 선별진료소들이 폐쇄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병원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선별진료소를 폐쇄했었는데요. 조금 전부터는 외부에 이렇게 추가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15개 선별진료소 중 2곳이 문을 닫았고 일부 선별진료소 역시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별진료소들, 특히 구군보건소가 사실상 너무나 많은 로드가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들의 방역체계가 뚫리면서 병원에 있는 선별진료소나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정부에서 파견한 공중보건의 25명을 구군보건소에 배치한 데 이어 중앙정부의 검체검사를 도울 공중보건 인력과 역학조사관, 신천지 의심환자 검사를 도울 이들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점 매속으로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221만 개를 대구 경북 지역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전해준 대로 환자가 많이 늘고 있어서 병실이 부족할까 걱정됩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지금은 음압병실 수를 따지는 게 무의미할 만큼 병실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대구시의 건의를 받아들였는데요. 환자를 기존에 음압병실에 한 명씩 격리하던 데서 병동 자체를 격리하고 일반 병실을 여러 명이 함께 쓰는 걸 허용했습니다. 대신 음압병실은 폐렴 증상 등이 나타난 중증 환자에게 배정됩니다. 여기에 대구의료원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을 코로나19 확진자 입원 치료에만 쓰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주 지역 내 모든 종교 활동을 중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폭증하는 대구를 경북 청도와 함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위험경보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심각 단계로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대구와 경북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대구 지역에 입원 중이거나 입원하게 되는 모든 폐렴 환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 늘어나는 환자 수용을 위해 신설지역 대학병원 병동에 대한 승인을 바로 내주고 병상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 경보는 3단계인 경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와 외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기경보 격상에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심각 단계로 올릴 경우 다른 나라가 한국 방문을 금지시키거나 한국인의 자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며 불안 극복에 안간힘을 쓰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의 3.1절 기념식을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궁금증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한 1차, 2차 진단 결과가 다른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진단 방법 정말 믿을 수 있냐는 문의가 많았는데요. 결과가 왜 다른지 따져보겠습니다. 진단 키트가 보급된 70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1차 검사 기관이 단 한 번도 확진 판정을 내려보지 않은 곳이었거나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들 경우 질병관리본부가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1차, 2차 결과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양, 즉 농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심 환자의 코 뒤쪽 벽과 이 폐에서 올라온 가래로 검체를 채취하는데요. 검체에 시약을 넣은 뒤 유전자를 수십 차례 증폭시켜 코로나19 유전자와 대조합니다. 이 유전자 증폭을 몇 차례 반복했을 때 코로나19 유전자와 일치하는지에 따라서 양성과 음성이 나눠지는데요.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 환자의 검체는 35번 증폭 전에 일치하게 되고 35번 넘게 돌렸는데도 일치하지 않으면 음성이 됩니다. 기준치인 35번의 근접한 횟수에서 유전자가 일치하게 되면 알 수 없습니다. 양성으로 분류해 재검사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초기 상태에선 바이러스 양이 적어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음성이 나온 의심 환자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봐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초기 상태에서는 농도가 낮아요. 그래서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간에 걸쳐서 한 번 하고 또 해주고 뭐 일주일 후에 다시 확진을 한다든가 이런 해주는 게 좋아요. 종합하면 같은 환자라도 증상 발현 정도에 따라 진단 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국내 동네 병원에 마스크가 부족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병원은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먼저 들릴 수 있는 방역의 1차 전선인데 환자용도 없고 의료진이 쓸 마스크 구하기도 벅찹니다. 서상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동네 내과의원 입구에 코로나19 의심 환자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됐지만 문제는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동네 병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은 마스크를 자비로 사야 하는데 의사가 쓸 소량의 마스크만 겨우 구하고 있습니다. 감기 전화를 많이 보는 의원에 집중적으로 계속 공급을 해줘야죠. 그래야지 확산을 막죠. 보건소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그런 지침 내는 게 없다. 마스크가 동인하는 상황을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 품절이라고 해서 못 구해다 주시더라고요. 수술용 큰 마스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구매해서 세척해서 소독해서 쓸 거 그렇게.
경기와 인천 지역 광역버스 회사들도 마스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스크 구입비를 보전해주는 서울과 달리 회사 돈으로 구입해야 하는 데다 안정적인 공급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확보가 안 돼요. 마트 같은 데 소량 가가지고 이제 사갖고 오면 한 번씩 주고, 그것도 이제 어려울 때는 기사들 좀 사서 써라.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증산을 하려 해도 중국산 부자재가 없어 못한다고 하소연합니다. 귀에 거는 끈, 코에 걸치는 심지 등은 코로나19 유행 전에 비해 최대 15배나 가격이 뛰었습니다. 부자재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포장하는 비닐이나 종이 박스까지도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스크 공급에 숨통이 트이지 않으면 마스크 대란이 확산될 거란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서성입니다. 주말이 다가오면서 종교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모임과 활동을 중단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점심을 먹을 수 있어 평일에도 북적이던 조계사 공양단에 발길이 끊겼습니다. 평소에 한 50%? 큰 길이 없어도 전에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꽉 찼거든요. 오늘은 이제 안 찼어요. 반도 안 찼어요. 코로나19의 근원지로 신천지 시설이 지목되자 각 종교에도 비상이 걸린 겁니다. 조계종 대구 경북 사찰에서는 최소 2주간 법회와 교육을 자제하기로 했고, 천주교 대구 대교구도 앞으로 2주간 미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요일마다 10만 명이 넘게 몰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주요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신천지 교인을 막기 위해 예배 전 교인 등록증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예배 전후에 모든 모임들이 없도록 해서 빨리 왔다가 이렇게 흩어지도록. 교회로서 이런 일은 없었어요, 한 번도. 60년 만에 처음인데. 이 밖에 다른 교회들에서도요, 일요일 오후 예배 등 일부 예배를 중단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를 권장하는 등 외부 활동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2월 초에 저희가 필리핀 선교가 있었는데 전전날인가 다 취소했어요. 혹시나 모를 일에 대해서 대비해서 그냥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취소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 종교시설뿐 아니라 자격증 시험장에서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아 시험을 미뤄야 하지 않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 오늘까지 2,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교도소에서까지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산둥성의 한 교도소. 교도관 7명과 재소자 20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随即对任城监狱的所有民警、工人以及服刑人员、密切接触者进行全面的排查。 최근 중국 교도소에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장성에선 27명이 감염됐고 후베이성에서도 27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본토 사망자는 2,200명을 넘었고 누적 확진자도 7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전염병이 계속 확산되자 중국에선 비닐 칸막이로 분리된 택시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한 차량 업체가 170억 원을 들여 운전석과 승객석을 차단하는 비닐 칸막이를 설치한 겁니다. 택시기사와 승객들은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전염병 발원지인 우한시는 모든 주민에 대해 하루 2번 발열 측정을 의무화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 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저희도 의료진 감염이 시작돼 걱정이 큰데 중국에선 이미 감염된 의료진의 수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사망한 의사 간호사들만 최소 15명입니다. 이달 초 예정됐던 결혼식을 미루고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던 젊은 의사가 숨지면서 중국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베이징 현지에서 권호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우한 우창병원 유즈밍 원장.
울부짖는 가족과 의료진을 뒤로 한 채 류원장의 운구 차량이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어제도 우한 장사구 제1인민병원 의사인 펑인화가 투병 끝에 숨을 거뒀습니다. 올해 29살의 펑인화는 이달 초 예정됐던 결혼식도 미루고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彭医生一路走好，我们也要再次向所有的白衣战士致敬、鞠躬。 코로나19의 존재를 처음 알렸던 의사 리원양, 우한의 첫 코로나19 거점 병원인 우창병원의 원장 류즈밍, 그리고 같은 병원의 간호사 류판까지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의료진의 수는 최소 15명에 이릅니다. 의료진 감염자도 3,000명을 넘어서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의료진 보호를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한의 한 병원에선 코로나19에 감염된 공산당 간부가 화장실 청소를 문제 삼아 의료진을 꾸짖는 영상이 올라와 공분을 샀습니다. 就没有做过这个房间卫生间里面的马桶的卫生就没做过，这还要跟领导去反映吗？这些事儿？因为打扫卫生是另外一个部门的，让领导。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 진원지인 후베이성에 파견된 의료진은 32,000명이 넘습니다. 중국 당국은 숨진 의료진에게 열사칭호를 부여하는 등 사기 진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일본에선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특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밝혀내지 못하다 보니 낯선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게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기침하는 승객 때문에 열차가 멈추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일본 후쿠오카 지하철. 한 남성이 비상 정지 버튼을 누르자 열차가 멈춰섭니다. 한 승객이 마스크 없이 기침을 하자 신고한 겁니다. 확진 환자가 700명을 넘은 일본은 상당수 환자의 감염 경로가 파악이 안 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대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인근의 20대 환자는 확진 판정 전 3일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출근길 열차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やはりお隣の方が咳されてたりとかするとすごく不安にはなりますね. 소형 유람선인 야카타분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택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3割って感じですかね。ただなかなか防ぎようがない。手洗いうがいぐらいでしょうか. 이틀 전부터 크루즈선에서 내린 승객 중 일부가 대중교통으로 귀가한 것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それ以後に出て、数百人単位ですよね。何か間違ってるんだろうなと思ってます。 다음 달 개최 예정이던 취업 설명회 등도 취소되고 있습니다. 人混みの多いところはできれば避けていただくなど感染予防にご注意いただく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오늘은 홋카이도 등에선 10살 미만의 어린이 3명이 처음으로 감염됐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여의도 총선 시기에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 후보를 속속 확정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청와대 출신들을 대거 공천했고 정청래 전 의원도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해훈, 윤상현, 이은재 등 주요 현역 의원들을 공천에서 탈락시켰습니다. 황아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청와대 출신들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이용선 전 시민사회 수석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청와대 출신 인사 6명이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청와대 출신 탈락자는 1명에 그쳤습니다. 지난 총선 때 컷오프됐던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였던 마포울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조국 대리전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변호사는 금태섭 의원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금 의원은 다른 후보들과 경선을 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3명의 의원을 낙천시키며 물갈이에 속도를 냈습니다. 3선의 원조 친박계 윤상현 의원이 탈락했고 서초갑 3선 이해훈 의원과 강남병 재선 이은재 의원도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한 후보가 이기느냐 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서울은 서울 전체가 연계되어 있고 전국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세보수당 출신으로 통합당 공천 심사를 받은 지상욱 오신환 의원은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종로에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선거를 치르는 후보자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까지 받았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접촉을 최소화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6일 확진자가 나와 휴관 중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에 어르신들 휴관이에요. 4명의 확진 환자가 이곳을 방문한 건 지난달 말이지만 복지관은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휴관 중인 상태입니다. 이 전 총리는 이 시설 전체 모두 소독된 뒤에야 이곳을 방문했는데요. 감염 우려가 제기되자 오늘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에 응한 겁니다. 검사 결과는 음성. 선거운동을 중단했던 이 전 총리는 퇴근 인사를 하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마스크를 쓰고 악수 대신 허리를 굽혀 인사만 했습니다. 요새는 악수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마음만 전하겠습니다. 황 대표는 코로나 예방 수칙을 담은 영상 메시지를 배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민 기자, 아무래도 코로나19가 한 50일 정도 남았죠?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될 것 같죠? 예,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모든 선거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은 분명 집권 여당한테 불리한 이슈입니다. 야당은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보건 재앙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메르스 축포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이미 실패했고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더 이상 정상적인 수습이 어렵습니다. 네, 원래 비판은 쉬워도 더 잘하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문 대통령 오늘 발언도 좀 논란이 됐어요. 예, 문 대통령은 오늘 슈퍼 전파지로 떠오른 신천지 교인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신천지를 강제 수사하려는 것 아니냐, 또 방역 실패의 책임을 신천지에 떠넘길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러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강제 수사가 아니라 신천지 교회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라는 취지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곳은 대구예요. 이 대구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먼저 대구 지역 미래통합당 의원들 정부를 공격하겠죠? 네, 정부의 늑장 대응을 공격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곽상도 의원은 지금 짜파구리나 먹으면서 한가한 소리할 때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 부부가 영화 기생충 팀과 점심을 함께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지금 가장 애가 타는 사람, 아무래도 이 민주당 대구 경북 선거대책위원장이죠. 김부겸 의원이 아닐까 싶어요. 네, 김 의원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정치 쟁점화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라디오에서 이런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SNS에 해시태그 붙이고 힘내라 대구 경북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으면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응원은 정쟁을 떠나서 어쨌건 좋은 내용이네요. 예, 네. 오늘부터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코로나19가요, 일파만파 퍼지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총선 연기론이 나온다. 이거 진짜입니까? 네, 지금까지는 보통 물밑에서 얘기가 돌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필요하다면 4.15 총선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네,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저 총선 연기가 가능은 한 겁니까? 네, 선거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으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 연기할 수 있습니다. 대선과 총선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결정하면 됩니다. 이게 규정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게 실제로 대선이나 총선이 연기된 적이 있습니까? 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매일 확진자가 2배씩 늘어나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 후보자들이 지금 선거운동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해서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선거 연기로는 부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를 연기하면 아무래도 논란이 커질 테니 그 점도 상당한 부담일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을 좀 지켜봐야겠죠. 오늘의 한마디는 전쟁에서 가장 큰 적은 내 안의 두려움,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의 주택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인부 5명이 매몰됐습니다.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길가에 서 있는 주택이 기우뚱하는가 싶더니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도로에 먼지가 자욱하고 놀란 행인들이 다급히 몸을 피합니다. 오전 11시 4분쯤 부산 연제구 주택가에서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2층 단독주택이 무너졌습니다. 펑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집에 와장창이 없고 먼지하고 막 들어서 그 옆에 뒤에서. 사고 당시 1층에서는 8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3명만 긴급 대피하고 5명이 무너진 집 더미에 매몰됐습니다. 소방은 사고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구조 작업 끝에 매몰자 5명 중 3명을 구조했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한 끝에 나머지 2명을 추가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들은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집은 1974년 지어진 오래된 주택으로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기둥 보강 작업을 하던 중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대피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 관계자와 공사 책임자 등을 상대로 부실 시공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저격했습니다. 미국 영화가 작품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대선 전략일까요?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유세 단상에 오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뜬금없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How bad were the Academy Awards this year? Did you see it? 그러더니 이번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저격합니다. And the winner is a movie from South Korea. What the hell was that all about? 이어 한국과 무역에서 문제가 많다고 언급한 뒤 또다시 기생충을 깎아내립니다. I thought it was best foreign film, right? Best foreign movie. No, did this ever happen before? 일각에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을 언급하며 자국 영화 산업을 두둔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지만 반응은 차갑습니다. 미 민주당은 기생충은 2시간 동안 자막을 읽어야 하지만 트럼프는 싫어한다고 비꼬았고 미국 현지 배급사도 트럼프는 읽지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경과 장르를 넘나드는 게 영화예술 분야라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마저도 메이드 인 USA, 미국산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초미세먼지까지 덮쳐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들어와서요. 서쪽 지역의 대기질이 더 나빠지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강한 바람이 먼지를 밀어내고 일요일부터는 맑은 공기가 찾아옵니다. 주말 내내 큰 추위는 없는데요. 내일은 바람이 강해서 따뜻한 외투는 필수입니다. 강풍이 온종일 지속되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은 전국 곳곳에 약한 비가 시작됐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적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눈이 내리겠고요. 1에서 5cm 정도 쌓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에 꽤 많은 비가 오겠는데요. 비가 온 뒤에도 기온이 내려가지는 않겠습니다. 예년보다 따뜻했던 겨울 날씨가 13년 만에 얼지 않은 한강을 만들었는데요. 남은 2월도 추위 소식을 찾아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